대선이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지금 보수 정치권은 경량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갈등, 김문수 전 후보의 미묘한 움직임, 이준석 의원을 향한 거센 역풍,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누가 보수우파를 다시 세울 것인가, 대선 패배 이후 보수우파의 방향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 네 가지 핵심 이슈를 따라가며 대선 이후 보수 정치권의 이명과 경향을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8%, 국민의힘은 34.8%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가 13.2%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새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로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급격히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 개최를 언급하며 비대위 임기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지만 당내 개파 간 입장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친한동훈계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빨리 꾸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친윤계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당분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대립은 단순한 운영 방식의 충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당내 권력 재편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정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는 비대위 체제가 아닌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라고 강조한 배경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당원상 비대위는 한 차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전국위원회가 의결하면 현실화됩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김용태는 당시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지만 헌재의 판단으로 사실상 그 당론은 무의미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친윤계의 반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만 남아서 거취를 고민하는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지도력 부재로 비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부정했음에도 그를 둘러싼 당내 의심은 여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는 대선 직후 안철수, 나경원 두 인사를 각각 따로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알려졌지만 정치권은 이를 예의상 인사치레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후보의 공개 행보는 4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졌고 이낙연 상임 고문, 손학규 전 대표 등 과거 중도 진영 인사들과의 회동도 추진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김 전 후보가 당내 통합형 리더십의 중심으로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보수우파 지지층의 상당수는 여전히 김문수 전 후보를 윤석열 탄핵 반대의 상징, 보수 정통성의 계승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41.1%라는 저력 있는 득표율을 얻은 그의 존재감은 결코 가볍지가 않으며 김문수 전 후보가 만약 당권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차기 지도부 구성과 방향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 고춧가루를 단단히 뿌린 개혁신당 이준석은 이번 대선 개혁신당 후보로 완주했지만 방송 토론에서의 여성 신체 언급이 거센 역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지 불과 며칠 만에 40만 명을 넘기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청원인은 이준석의 발언을 헌정사상 유례없는 여성 비하 정치 공격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절차지만 여론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당사자인 이준석은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낄 줄 몰랐다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젠더 이슈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준석의 리더십에 금이 가는 양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태는 이준석 개인의 정치적 진로는 물론 개혁신당이라는 신생 보수 정당의 존립 기반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들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의 꿈이라는 자신의 정치 커뮤니티를 통해 지지자들과 활발히 소통을 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홍 전 시장은 한 지지자가 제안한 홍카 중심 신당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알겠다라고 짧게 댓글을 달았고 쟤는 곧바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이비 보수정당은 청산돼야 한다라며 현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홍 전 시장이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년에 가라면 알겠다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쟤는 이준석과의 전격적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정중한 대답 차원일 수도 있지만 정계 개편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홍 전 시장은 현재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극단적 전망까지 내놓으며 사실상 복당 가능성은 전면 차단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이후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범보수 진영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봤는데요. 말 그대로 대선이 끝난 지금 범보수 정치권은 여러 갈래로 분열돼 있는 양상입니다. 비대위를 유지할지 조기 전대를 치를지 갈등하는 국민의힘, 당권에 대한 미묘한 행보를 보이는 김문수 전 후보, 성희롱 논란으로 정치 생명이 흔들리는 이준석, 그리고 신당 가능성을 탐색 중인 홍준표까지 각자 다른 배경과 셈법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현재 보수 정치의 주도권 공백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의 절망감에 사로잡혀 서로를 탓하고 분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서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하나의 대오를 형성해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임기 초반부터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법, 입법, 행정을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듯, 그리고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면 금방 그 밑바닥을 드러내듯 얼마 못 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재판, 그 연장선에서의 헌법 제84조 논란 등의 대통령 자격 여부, 이를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들이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 뻔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교 참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문제야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는 게 가능하겠지만 외교 문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보수파 진영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다름 아닌 위기가 곧 찬스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제도권 안에 있는 유일한 보수파 정당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